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으십니까? 2026년 6월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스페이스X 주식은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아마 0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스페이스X를 대신할 5개의 산장사를 아시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스페이스X가 6월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IPO, 조달 규모만 108조 원입니다. 리테일 배정이 30%로 확대됐지만 수요가 워낙 강해서 부분 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분해해서 봐야 합니다. 4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공개 상장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기업 몸값 2,500조 원. 이 숫자가 월가에 퍼지자마자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포르지 글로벌에서 1주당 595달러, 하이브에서는 674달러. 상장도 되기 전에 문의가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일정 자산 이상을 증명한 적격 투자자여야 합니다. 최소 투자 단위만 5,000달러에서 20만 달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닫힌 문입니다. IPO 청약은 어떨까요? 개인 투자자 물량이 30%로 확대됐습니다. 월가 표준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3배에 달하는 파격입니다. 하지만 2,500조 원짜리 기업에 전 세계 수요가 몰립니다. 원하는 만큼 배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 이것이 지금 스페이스X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2025년 스페이스X 매출은 150억 달러입니다. 이 중 로켓 발사가 벌어들인 돈은 52억 달러, 전체의 3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는 스타링크가 가져갔습니다. 104억 달러,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매출의 3분의 2가 로켓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2월 스페이스X는 xAI를 합병했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의 몸값이 1조 달러, xAI가 2,500억 달러. 합치면 1조 2,500억 달러, 역대 최대 민간기업 합병입니다. 이 합병으로 스페이스X는 로켓과 위성에 더해 AI와 반도체까지 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건 로켓에만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AI에도 반도체에도 동시에 베팅하는 겁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 네트워크 위에서 대규모 AI 연산을 돌리겠다는 구상까지 나왔습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입니다. 테슬라와 xAI가 합작하는 반도체 팹 프로젝트 테라팹도 발표됐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스페이스X는 백화점입니다. 1층에 로켓, 2층에 인터넷, 3층에 무기, 4층에 달 배송, 5층에 AI가 들어있습니다. 이 백화점 전체를 살 수 없다면 각 층에서 장사하는 전문점을 찾으면 됩니다. 스페이스X의 수익축은 5개입니다. 로켓 발사, 위성 통신, 국방과 정부 수주, 달 탐사, 그리고 AI와 반도체. 이 5개 축을 하나씩 분해하면 각 축의 상장 버전이 이미 시장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 축, 가장 먼저 쪼개야 할 곳은 스페이스X의 심장입니다. 뉴질랜드 남태평양 마히아 반도. 밤하늘을 가르며 작은 로켓 하나가 올라갑니다. 스페이스X 팰컨 9의 1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켓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백. 워켄랩의 창업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의 82%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자 하늘을 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상장된 발사체 기업은 딱 하나뿐입니다. 로켓랩, 티커 RKLB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형 화물차라면 로켓랩은 택배 트럭입니다. 대형 화물차로 소포 하나를 보내는 건 낭비입니다. 소형 위성 하나를 정확한 궤도에 올려야 할 때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86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택배 트럭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로켓랩은 지금 뉴트론이라는 중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택배 트럭에서 중형 트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가 8억 1,600만 달러 계약을 맺겠습니다. 수주잔고, 그러니까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계약 총액이 18억 5천만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작은 회사에 돈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하나에만 하늘의 열쇠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수익축, 로켓 발사의 상장 버전이 락킬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수익축은 어디일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스페이스X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사업은 로켓이 아닙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구독자 920만 명, 2025년 매출 104억 달러, 2026년에는 187억에서 240억 달러까지 전망됩니다.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67%가 여기서 나옵니다. 로켓은 신장이지만 돈줄은 스타링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 아벨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회장입니다. 이 회사가 하려는 일은 단순합니다. 위성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별도 장비 없이 지금 쓰시는 휴대폰 그대로입니다. 스타링크가 바다 위 와이파이라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5G입니다. 스타링크는 전용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블루버드 위성은 저궤도에서 가장 큰 상용 통신 안테나를 펼치고 최고 120MB/s 속도로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합니다. AT&T, 브라이즌, 포다폰. 세계 최대 통신사들이 이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상용 베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하나에 위성 통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 ASTS입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2025년 순손실이 3억 4,09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0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바꾸는 순간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꿈은 크지만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번째 수익축인 로켓 발사에는 락킬랩이, 두 번째 수익축인 위성통신에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상장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그물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수익축 중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수익축은 일론 머스크가 절대 놓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펜타곤입니다. 2026년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는 우주안보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안보의 핵심 부품, 로켓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축은 국방과 정부 수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기업은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티커 LHX입니다. L3 해리스는 에로제트 라켓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로켓 모터, 그러니까 로켓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만든다면 L3 해리스는 그 로켓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심장 없이는 로켓이 날 수 없습니다. 펜타곤은 이 사업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직접 앵커 투자자로 나선 겁니다. 대형 방산기업 중에서 우주 추진 기술을 직접 보유한 곳은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켓 엔진 사업을 분사해서 2026년 하반기에 별도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건 L3 해리스뿐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73% 올랐고 사상 최고가인 3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조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우주안보의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L3 해리스는 그 과제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수익축 중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가파른 곳은 국방이 아닙니다. 네 번째 축, 달 탐사입니다. 스페이스X가 달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그 위를 달리는 택배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 트럭을 운전하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매신스, 티커 LUNR입니다. 인투이티브 매신스의 CEO 스티브 알테무스는 나사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이 회사는 나사의 CLPS, 달 화물 운송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타인 로켓에 달 착륙선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를 맡고 인투이티브 매신스가 달 표면까지의 배송을 맡는 구조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이 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가이던스가 9억에서 10억 달러입니다. 1년 만에 4배 이상 뛰는 겁니다.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복매 택배기사가 1년 만에 전국권 물류회사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물량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와의 1억 8천만 달러 규모 IM-5 계약입니다. 달에 5번째 화물을 보내는 미션입니다. 다른 하나는 렌테리스라는 북방 우주 기업을 8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매달 택배만 하던 회사가 국방 우주까지 영역을 넓힌 겁니다. 지난 12개월 수익률은 약 144%입니다. 다만 수주장고 대비 아직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약속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이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4개의 축을 분해했습니다. 로켓 발사, 위성통신, 국방, 달 탐사.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축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축은 스페이스X만의 것이 아닙니다. 5번째 축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4월 1일 한 시니어 투자자의 증권 앱이 초록색으로 물듭니다. 아르카엑스, UFO, 우주 ETF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서류가 접수됐다는 뉴스가 뜬 직후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이 ETF들이 5번째 축입니다. RKX, ARK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1년 수익률이 62%입니다. 이 ETF의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락앤레브가 L3 해리스가 상위 보유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해한 수익축이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UFO,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는 순수 우주 테마 비중이 더 높습니다. 올해만 15.5% 올랐습니다. 두 ETF 모두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 ETF를 이미 갖고 있는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에도 노출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스페이스X라는 2,500조 원짜리 백화점은 5개 층으로 나뉩니다. 1층 로켓 발사에는 락앤레비, 2층 위성통신에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3층 국방에는 에스리 해리스가, 4층 달 탐사에는 인투이티브 매친스가, 그리고 5층 복합 노출에는 ARKX와 UFO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층의 전문점이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금광이 발견됐다고 해서 금광 입구에서 줄 서는 게 답은 아닙니다. 금광 주변에서 곡괭이 파는 가게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곡괭이 가격이 이미 2배로 뛴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스페이스X의 IPO 목표 몸값이 2,5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30%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본체가 고평가되면 대안주도 함께 과열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상장 서류가 나온 4월 첫째 주 우주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 겁니다. 종목별로도 살펴야 합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10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꿈의 크기와 실적 사이에 아직 간극이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매신스는 매출이 4배로 뛰는 가이던스를 내놓았지만 가이던스는 약속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수주장고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수는 언제든 생깁니다. 우주산업은 6,3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확실한 산업에서도 비싼 값에 사면 돈을 잃습니다. 스페이스X는 한 기업이 아니라 5개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분해하면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사가 보입니다. 완전한 대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했다는 것이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와 리스크 분산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지도를 읽을 줄 아는 것과 지도 위의 길이 안전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개 축 중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자리 잡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